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물권법 보실 차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법이요. 14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제일 출제 문항 수 많죠. 그 틀만 잠깐 보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페이지 보면 물권법 총론하고 목차 나와 있어요. 그죠? 총론 체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총론 체계도. 이 틀이 중요하세요.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 총론의 첫 번째 타이틀이요. 물권의 객체요. 객체. 물권의 객체. 이렇게 쓰시면 좋은데 이렇게 쓸 공간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자, 물권법이요. 두 파트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총론, 두 번째는 강론. 예, 저희 책에는 총론 목차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총론의 첫 번째가 물권의 객체. 여기서 일물일권주의를 공부하게 됩니다. 일물일권주의 원칙, 거기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물권의 객체에서 일물일권주의 원칙 별표. 거기서 한 문항. 두 번째, 물권의 종류에서 물권 법정주의 원칙. 두 번째가 물권의 종류라고 돼 있지요. 종류에서 무슨 원칙?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 두 번째. 거기서 한 문항. 거기서 한 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상 물권이 있는데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물권의 효력. 효력을요,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한글로 힘. 힘입니다. 힘. 물권의 힘. 힘에서 두 가지를 줘요. 우선적 효력. 우선적 효력 옆에 땡땡하고 써보세요. 우선적 효력 옆에다요. 물권이 채권의 우선. 물권이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뜻? 채권에 우선한다. 이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물권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원칙이 물권의 우선적 효력. 두 번째가요. 물권적 청구권. 별 3개. 물권적 청구권. 여기가 매년 나오는 시험 타이틀이에요.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해요. 거기다 쓰세요. 광범위. 내용이 많다는 뜻. 그 다음 네 번째가요. 물권 변동. 4번하고 5번을 묶어서 4번이 변동이죠. 5번은 뭐예요? 소멸이죠. 묶어가지고 물권 변동이라고 그래요. 물권의 변동. 세 번째가 물권의 효력. 네 번째가요. 물권의 변동. 우리 이거 잠깐 해볼까요? 물권 변동. 변동이라는 걸 어디서 보셨어요? 물권의 권리 변동이라는 걸 어디서 보셨어요? 민법 총칙에서 권리 변동 보셨죠? 권리 변동. 그죠? 그 변동이라는 말에는 권리가 생기고 바뀌고 없어지는 거. 그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변동.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권리가 뭐 하는 거? 생기는 거, 발생하는 거. 발생. 그다음 바뀌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변경. 변경되죠. 바뀌죠. 그 다음 바뀌다가 마지막에 사라지죠. 소멸. 이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변동이라고 그래요. 변동. 권리 변동이나 물권 변동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에는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발생만 들어가요? 소멸까지요? 발생, 변경, 소멸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변동 안에 5번에 물권 소멸까지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어요. 따로. 예, 그래서 그 물권 변동에서 두 문항이요. 두 문항. 그래서 물권의 객체 하나, 종류에서 하나, 물권의 효력에서 하나, 물권 변동에서 둘. 그게 몇 문제? 5문항. 5문항이 총론에서 출제가 돼요. 정해져 있어요.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물권의 강론에서 9문항. 9문항. 자, 물권 어떻게 쪼개지느냐면 첫째, 점유권.
점유권 써보겠습니다.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 그걸 점유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소유권. 세 번째는 용익물권. 이건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죠. 전세권이 대표적이에요. 전세권. 용익물권. 그 용익물권에는 세 개가 있어요. 지상권, 그 다음 지역권, 세 번째 전세권. 여기서 들어보신 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것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세권만. 다 남의 부동산을 뭐 하는 권리? 사용하고 수익. 남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각각에서 한 문항. 지상권 한 문항, 지역권 한 문항, 전세권 한 문항. 그래서 세 문항. 점유권도 한 문항, 점유권 한 문항, 내지 두 문항 나,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소유권은 두 문항.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야. 두 문제에서 세 문제. 그 다음 마지막이 담보물권. 담보물권에는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유치권. 그 다음 질권. 질권입니다. 질권. 질권은 예전에 쓰던 방식이죠. 예전에 내가 돈이 필요하면 전당포로 가요. 그죠? 그럼 전당포에다 돈을 꿔오거든요. 꿔올 때 그냥 꿔와요. 담보를 넣어요. 담보로 뭐를 넣어요? 남편 갖다 넣으면 남편 안 받아줘. 그죠? 쓸모없다고. 뭘 받아요? 물건, 시계라든가 녹음기란 거 이런 거 있죠. 그 시계나 녹음기를 뭘로 잡혀요? 담보로 전당포에 넣죠. 그리고 돈을 꿔오는 거죠. 그럼 전당포에서 돈을 꿔준 거 아니에요? 꿔준 거. 뭐를 담보로 잡고? 시계라는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을 꿔준 거죠. 그 시계가 뭐예요? 질물이라고 그래요. 질물. 뭐라고 그래요? 질물. 그럼 시계를 담보로 잡은 전당포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어요. 질권은. 고맙게도. 유치권, 질권, 그 다음 저당권. 저당권은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그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내 집을 담보로 넣고 돈을 빌리는 거. 이 저당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쪽에 유치권에서 하나, 질권 안 나온다고 그랬죠? 저당권이 두 개에서 세 개. 두 개에서 세 개. 보통 이렇게 출제돼요. 근데 올해는 유치권이 두 문제 나왔어요. 유치권이. 가끔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씩. 자, 그럼 거꾸로 올해 두 문제 나왔으면 내년에는 왜 무조건 한 문제. 절대 두 문제 안 나와. 두 문제 나올 때는 한 10년에 한 번 나올 때요. 지금 여기 쓴 거 다 이렇게 한 문제를 썼죠. 이게 두 문제 나올 때 있긴 있어. 가끔.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그럼 이것도 보편적으로 몇 문제? 한 문제 출제되거든요. 근데 올해 두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년에는 100%한 문제 100%. 안 나오든가 한 문제죠. 안 나오든가. 그렇게 예상하면 돼요. 여기가 만약 세 문제 나왔다. 이거 미친 거야, 이거. 그죠? 그럼 내년에는 안 나올 확률도 있어. 안 나오는. 근데 보편적으로 한 문제를 내요. 한 문제. 물건은 주제별로 한 문제씩은 무조건 깔아줘요. 물건이. 그럼 몇 개예요? 물건이 여기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죠? 8개. 일단 한 문제씩은 다 깔아. 한 문제씩은. 중요한 데가 여기 저당권하고 소유권. 여기서 문항수를 더 늘리고요. 일단 한 문제씩은 쫙 깐다고 보시고 여기요. 중요한 데가 어디하고 어디요?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무조건 두 문제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은 총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요. 총론의 목차 있죠? 이 목차를 머리에 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좀 총론이 좀 난감하거든요. 그 난감한데 이 목차를 따라서 전개를 해나가면 틀을 잡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자, 먼저 물권법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이란 개념이요. 개념 180페이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죠. 지배권입니다. 동그라미. 지배권. 배타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배타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뭘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 물건은 또 뭐예요?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물건 동그라미요. 배타적인 동그라미. 지배권 동그라미. 자, 물권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세 가지를 징표로 때려잡아야 돼요. 첫째는 뭐를? 물건. 물건이 뭐냐면 부동산하고 동산. 부동산하고 뭐하고? 동산. 이걸 묶어서 뭐라고 부르고요? 물건. 물건에 대한 배타적. 배타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 독점한다는 거. 독점적인. 배타적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 독점적으로 뭐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요. 물건을, 부동산을. 부동산은 그럼 어떻게 나눠져요? 부동산은 어떻게 나눠져요? 토지하고 건물. 두 개를 묶어서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을 뭐하는 권리?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그래서 지배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배권. 그럼 이게 내 토지다. 내 건물이다. 여기 토지는, 이 토지는 어디까지가 내 땅의 경계예요? 경계가.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예요? 제 동호회에 있는 그 후배 하나가, 형, 나는 아버지가 땅을 줬는데 땅 경계를 발 끝에까지를 가본 적이 없어. 뭔 소리냐 그랬더니, 형, 땅이 60만 평이 넘어. 60만 평이 넘는데 그래 자기가 끝까지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쯤에서 대충 그냥 저기 보이잖아요.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가본 적이 없다는 거죠. 땅에서 땅의 경계를 뭐라고 그래요? 필지. 뭐라고 그래요? 필지. 한 필지라고 그래서 한 필지. 그 한 필지가 물권의 객체죠. 토지요, 토지. 그죠? 내가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내 땅이라고 외부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 표시된 걸 뭐라고 불러요? 공시가 돼 있어야 돼. 공시. 내 거라고. A 소유로 뭐가 될 것? 공시. 부동산은 뭐로 공시를 해요? 등기로. 이게 A 소유라고 등기가 돼 있어야죠. 등기가. 보존 등기 내지 이전 등기가. 동산은요. 여기 동산이 있으면 동산이 내 거라는 거는 뭘로 표시가 돼요? 점유로 이렇게. 점유로. 우리는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옷도 가지고 있죠. 핸드백도 가지고 있죠. 다 동산이죠. 동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권의 징표예요. 징표. 그러면 이렇게 등기나 공시가 되어 있으면 이 효력이 누구한테 미치느냐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죠. 거기 모든 사람의 별표. 물권의 효력이 누구한테 미쳐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이름하여 이거를 절대권이라고 해요. 절대권. 반면에요. 채권은요. 채권은 누구한테요? 채무자에게. 채권 보시겠습니다. 채권은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권리죠. 채무자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비해서 채권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 사람, 채무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청구권. 물권은 뭐라고 해요? 지배권. 물권은 지배권이라고 하고 채권은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 거기 예를 들면 써볼게요. 예를 들면 꼬간 돈 갚아주셔요. 꼬간 돈 뭐 해주세요? 갚아주셔요라고 청구하는 거지요. 청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물권은 여기 토지가 등기가 돼 있으면 여기 토지 등기가 돼 있으면 이 효력이 누구한테 미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는 효력이. 내 거야 이거 효력이. 모든 사람한테. 그 효력이 센 거예요. 어떤 게 센 거예요? 물권이요. 물권의 파워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채권은 파워가 누구한테만 먹혀요? 채무자에게만 먹히죠. 이게 시험에 꼭 나와. 그래서 채권은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죠? 채무자에게만 오로지 청구할 수 있는 게 채권의 특징이에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응용해서 나와. 응용해서. 이렇게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청구하는 걸. 이렇게는 절대 안 나. 이렇게 순수하게는. 응용해서 나와요. 무조건.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이 한번 해볼까요? 이 얘기하면 좀 이른데, 우리가 공부하는 물권 중에 여기 유치권이 있죠. 유치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여기 물권이죠. 유치권 물권이죠. 예, 유치권이 뭐냐면 이 건물주가 이 건물 공사를 B라고 하는 업자한테 맡겼어요. 공사업자한테. 그럼 이 업자가 공사 맡아서 공사 진행하지요. 예, 공사 진행하면 업자는 돈을 받아야죠. 돈 받으려고 공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사하면 돈 받죠. 공사대금 받죠. 공사비, 공사대금. 그럼 이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누구야? 돈을 줘야 될 사람이 건물주. 건물주가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공사대금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럼 5억의 돈을 줘야죠. 공사대금 갚아야죠. 그럼 이쪽에서는 공사대금 5억에 대한 뭐가 생겼냐면 채권이 생겼어요. 채권이. 그럼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업자가, 이 채무자가 돈을 따박따박 갚는 채무자가 있고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죠. 이거 안 갚아요. 안 갚을 때 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건물을 점유하는 거예요. 건물을 그냥 뭐 하면 돼, 이걸? 점유를 해버리면, 점유를 하게 되면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줘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따라서 유치권의 본체는 뭐 하는 거예요? 건물을 점유하면 돼요. 뭐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공사대금 미수금 받으려고. 이 미수금 받으려고 건물 점유하면 유치권을 줘버려, 법에서. 이 유치권은 근데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유치권은 물권. 근데 여기요,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채권이죠? 채권. 그쵸? 그럼 이 업자는 얘가 돈을 줄 때까지 첫째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유치권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유치권이라는 채권을, 물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물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냐고, 힘을. 유치권이라는 효력이, 힘을. 아까 효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효력을. 힘이죠. 힘력자예요, 힘력. 유치권이라는 힘, 파워를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유치권이 이분한테 생겼다라는 얘기는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이 주인이 바뀌어도요. 이 주인이 A에서 누구로? C로 바뀌었다. 그럼 새 주인이죠. 새 주인으로 바뀌었을 때 얘도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이 힘을 누구한테도? 새 주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물권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서? 물권은 누구한테도요? 채무자에게만 먹혀요? 제3자한테도? 제3자에게도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게 뭐라서? 물권이라서, 물권. 이게 물권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내, 이렇게. 물권은 제3자의 효력이 있고, 이렇게 시험 안 나와. 그런데 여기 채권은 누구한테만 먹히는 거예요? 채무자. 이 사람에게만 먹히는 거예요. 그럼 이 채권자가, 업자가 돈을 못 받았다, 미수금을 5억 중에 3억만 받았다, 3억만. 2억 못 받았죠. 그럼 2억을 누구한테 갚으라고 가서 따져야 돼요? 채무자에게요, 새 주인에게요? 새 주인에게 가서 따지는 거죠.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채권은 지금 외운 거잖아, 지금 공부한 거.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거기 삼각형.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채무자가 여기서 누구야? 어느 분야? A죠. 얘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야. 따라서 이 채권자가, 업자가 돈 받으려고, 돈 3억을 받으려고 누구한테요? A한테 가서 갚으라고 그래야 돼요? C한테 갚으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죠. 이게 A한테 해야지. 여기 가면 안 되지. 새 주인은 채무자 여여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잖아. 오케이. 그럼 이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 줄 때까지요, 공사대금 줄 때까지
유치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권리도 있어. 이런 권리. 뒤에 나와요. 뒤에 계약법 가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게 생겨요. 동시이행 뭐라고요? 항변권. 우리 권리의 종류에서 공부하셨죠? 그죠? 첫째 시간에 민총 첫째 시간에 권리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물권, 두 번째 채권, 세 번째 형성권, 네 번째 항변권. 그 항변권이 항변권. 항변권은 누구한테만 먹히느냐면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만요? 계약 당사자. 그럼 이거 물권이에요? 채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예요. 이거 동시행항변권은 채권의 성격을 띄어서 누구한테만? 당사자가 누구요? A. 채무자 A에게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지금 채무자가 이 사람이었다가 누구로 바뀌었어? 주인이. C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채무자 여여 아니에요? 채무자는 여기 있죠. 얘가 채무자지. 얘가 순실이. 예, 얘는 놀부라고 해볼게요. 놀부. 그럼 얘는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 돼? 갚으라고요. 순실이한테 하는 거지 놀부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요게 뭐라서 그래요? 채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유치권은 무슨 성격을? 물권. 유치권은 물권이라서 효력이 누구한테도 먹혀요? 모든 사람에게, 채무자에게도 먹혀. 제3 다 먹히죠. 반면에 뭐예요? 동시행항변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지금 동시행항변권을 물어봤어. 뭘 물어봤어요? 동시행항변권을 물어봤는데 동시행항변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채권의 성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본질은. 이게 27회 시험 문제예요. 아주 기본적인 걸 파악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맥락을. 요즘 시험 추세가 그래요. 어려운 거 세 문제가 안 돼. 세 문제가. 손 못 대는 거는 손 못 대고 세네 문제는. 그건 버리는 거야. 그럼 40문제 중에 37문제는 풀 수 있는 거야. 그걸로 풀면 돼. 그걸로. 그러니까 세네 문제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법굿이 나와도 되는 문제야. 그거는 버려. 그럼 나머지 몇 개로? 36개나 이 정도로 문제 풀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거기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방향성을. 자,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기본적인 맥락 있죠? 이건 매년 나온다고, 매년. 자, 두 번째 이제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땡땡 옆에다 땡땡하고 뭐라고 써요? 물권의 객체는 뭐를 물권의 객체로 한다? 물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요? 물건. 이 물건을 지배하는 게 물권이죠. 거기다 쓰셔요. 땡땡하고 뭐라고요? 물건이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 자, 그래서 특정하고 독립한 물건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물건. 그 물건이 특정제하죠. 특정이 뭐예요? 대상 물건을 정해야죠. 특정. 대상 물건을 뭐 하라고? 정해라. 그걸 특정이라고 그래요. 범위를 정해라. 범위. 특정이 무슨 뜻? 범위를 정하라고. 범위를. 야, 네 땅이 어디까지야? 형님, 내 땅이요? 경계가 없어. 그러면 이만 네 땅 아니야 그거. 뭐가 있어야 돼요? 범위. 범위가 뭐야? 경계. 경계가 있어야지. 경계. 그리고 독립해야죠. 독립해야 됩니다. 자, 이때 물건은 뭐하고 뭐를 묶어서 물건이라고 그래요? 부동산과 동산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부동산이란 2번. 부동산이란 뭐와 뭐를 묶어서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의 밑줄이야. 토지의 정착물의 밑줄. 정착물엔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이에요. 교량. 교량도 정착물이에요? 교량. 거기 써보세요. 교량. 가로등. 가로등 있죠. 가로등. 간판. 간판. 다 뭐야 그거? 정착물이죠. 정착물. 간판, 다리. 또 뭐 보여요? 가면? 수목. 그죠? 이것들이 다 뭐예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죠. 우리가 차 타고 쫙 가면 보이는 게 이런 거죠. 그죠?
예, 그걸 묶어서 그걸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냥 정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착물. 건물, 수목, 그다음 또 뭐 있었어요? 다리, 기타 등등 이런 거 있죠? 광고 간판 막 보이죠? 묶어서 뭐라고요? 정착물이라고 하나로 말하는 거야. 정착물. 이때 부동산은 내 거라는 표현을 뭘로 한다고요? 등기로 공시합니다. 등기로. 동사는 점유로 공시하죠. 예, 그 점에서 구별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물권의 객체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요거 한 단어. 뭐라고요? 물건인데 그 물건이 다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특정이 돼야 돼. 특정. 회 먹으러 가시죠. 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죠? 네. 횟집에 갔어요. 횟집에 갔어. 그러면 횟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고기 거기 회 어항에 많이 들어있죠. 수족관에. 네. 그럼 고기 어떻게 하라고 그래? 고기? 드시고 싶은 거 고르라고 그래요. 드시고 싶은 거 뭐 하라고? 고르라고. 고르기 전에는 그 고기가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돌아가는 거 움직이는 거 있죠.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 딱 찍어야죠. 찍은 걸 뭐라고 그래? 찍은 걸. 특정이야. 특정. 특정해야만 뭐가 돼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되는 거지. 물권의 객체는 반드시 뭐 할 것? 물건이 특정되어야죠. 그래야 그걸 내가 지배하고 먹을 수 있어. 자, 그럼 물건의 분류를 볼게요. 민법상 물건의 분류. 우측 볼게요. 우측에. 첫째, 부동산과 동산으로 쪼개지요.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죠? 2번 보세요. 2번의 별표. 토지의 구성물로 취급되는 게 있어요. 구성물. 토지의 뭘로 보는 거? 구성물의 밑줄이야. 구성물. 구성물을 뭐라고 그래요?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 토지의 뭘로 보는 것? 부합물로 보는 것. 부합물. 자, 저 땅에 나가보면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땅에 위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건물. 건물 보이죠? 그 다음 뭐 보여요? 수목 보이죠? 예. 그 다음에 농작물 보여요. 막 지금 벼농사 져가지고 이렇게 농작물 보일 때 있어요. 농작물. 이게 땅 위에 있는 대표적인 정착물들이에요. 그죠? 어디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정착물의 대표적인 거. 건물, 수목, 농작물 이런 거 기타 등등.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건물, 수목, 농작물을 묶어서 뭐라고요? 정착물이죠. 땅에 있는 정착물이야. 이게 정착물. 요걸 딱 하나로 우리 입법자는 정착물이다라고 이걸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걸 다 묶어서 토지에 뭐라고요? 토지에 정착물이다 이렇게 부르자. 그럼 그 정착물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기타 등등. 그죠? 기타 등등 발견하면 많아. 찾으시면 돼요. 이때 저 정착물 중에서 여기가 맥락이 있는데요. 정착물. 뭐의 정착물에 이것들이? 땅의 정착물이죠. 이 정착물들 중에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이렇게. 토지의 구성물로 보는 거. 토지의 뭘로 보는 것? 구성물. 토지의 구성물이다. 구성물. 구성물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토지의 일부다. 토지의 뭐라는 거예요? 일부분이다. 일부분. 두 번째는 토지와 별개인 거. 구성물이 아닌 거. 구성물인 거 아닌 거. 이건 구성물인 건 일부라는 거죠. 이거는 일부 여여 별개라는 거야. 별개 물건이라는 거죠. 별개. 또 위하고 밑에하고 다른 점은 무슨 뜻이에요? 구성물이라는 거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컴포지션이라는 거죠. 구성 부분이 되었다. 제 피나 여러분 피나 뼈는 뭐예요? 내 몸의 일부분이죠. 내 몸의 일부죠. 그게 구성 부분이에요. 컴포지션. 요거는 뭐예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지. 별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허리띠는 구성 부분이에요? 별개예요? 별개지. 허리띠 다르고 뭐 달라요? 뼈 다르지. 요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럼 토지에 뭘로 보는 거? 구성물이냐 별개냐. 에 따라서 취급을 달리한다는 거지.
요거는 일부분이니까요. 일부분이니까. 여기에 수목을 심었다. 수목을 심었다. 이때 저 수목은 뭘로 보느냐? 거기 볼게요. 토지 위에 심은 수목. 수목은 뭘로 보아요? 구성물로 보아요. 구성물로. 지하수도 뭘로 보아요? 구성물로. 그럼 여기는 땅을요. 이 친구가 팔면 A라는 물이 땅을 팔면 땅을 팔았다. B한테 팔았다.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땅만 가요? 수목도? 수목도 땅에 뭘로 보니까? 구성물이니까. A에서 누구로? B로 넘어가는 거지. 소유권이야. 소유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구성물이니까. 그런데 3번, 쌍괄호 3번. 토지의 구성물과는 뭘로 보는 거? 별개의 독립한 물건. 거기 밑줄자. 이런데 두 줄 그는 거. 이런데 자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자를 가지고 오세요. 자를 하나 가지고 오세요. 자를. 손으로 찍찍 그지 마시고. 정성껏. 2번은 구성물이었고요. 3번은 뭘로 보았어요? 별개.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죠? 예. 그 예를 보면 토지에 심은 성숙한 농작물. 토지에 뭐 심었다고요? 농작물이 있었죠. 여기 벼보리 심었어요. 벼나 보리나 그 다음에 배추 심었어. 배추. 농작물 심었죠. 이것이 어떤 요건을 갖추면 돼요? 성숙의 따옴표. 다 자랐다 이거죠. 수확기가 될 정도로 다 자랐다. 그러면 이건 뭘로 보아요? 구성물로요? 별개로? 별개로 봐. 농작물은. 아까 수목은 뭘로 봤어요? 여기 수목은? 구성물로 봤어요. 여기 사과나무 심죠? 여기 사과나무 심으면 뭘로 봐요? 사과나무는? 토지의 구성물이에요. 이게 사과나무는. 그럼 이 토지를 팔면 여기 땅을 A가 B한테 매매로 팔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야? 여기 사과나무 청구로가 A에서 누구로? B로 넘어가 봐요. 딸려가죠 얘한테. 왜? 구성물이니까. 근데 여기 심었던 뭐? 배, 보리, 배추는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딸려가 안 딸려가? 안 딸려가. 왜요? 별개니까 이게. 그럼 농작물은 누구 거야 여전히? A 소유가 되는 거고 여기 심은 사과나무는요. 사과나무는 누구 거예요? 매매로 팔았죠 땅을. 그럼 누구한테요? B로 넘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죠. 이게 뭐야? 이게 맞죠? 위에가 사과나무 밑에가 농작물. 이걸 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왜 손바뀜이 되는 거예요? 땅에 뭘로 보니까 이게? 구성물이니까. 구성물. 아니 지금 잘 보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토지에? 정착물이야. 정착물. 이게 다 뭐예요? 정착물이죠. 정착물이 어떻게 쪼개지는 거예요? 구성물과 별개로. 요 분화되는 걸 보셔야 돼. 쪼개지는 거. 거기가 맥락 있는 거예요. 이게 복습을 하셔야지.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는 토지 위에 심은 농작물은 누구 거라고요? 토지의 구성물이에요? 별개요? 별개요. 언제부터? 성숙하면. 뭐하면? 거기다 써도 되고. 농작물이라고 되어 있죠? 성숙한 농작물이라고 되어 있죠? 성숙 밑에다 써보세요. 성숙이라는 건 다 자랐다는 거죠? 그럼 써보세요. 여기다.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없음. 뭐를 갖출 필요 없음?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없음. 명인 방법은 또 뭐냐면 우리가 저 가끔 산에 가면 가끔 보여요. 가끔 뭐가 보이냐면 입산 금지 또는요 출입 금지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입산 금지 또는 출입 금지라고 돼 있죠. 그리고 철조망은 이렇게 쳐놔. 철조망을. 이게 뭐예요? 철조망. 그리고 편말 달아 있어. 편말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요? 여기다 입산 금지, 출입 금지라고 써놓고 뭐예요? 끝에다 뭐라고 써요? 전두환 있고 이렇게 전두환 있고 이렇게 이름 써 있어.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안에 있는 수목은 다 누구 거라는 거? 수목은 두환이 거라는 거지. 두환이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방법? 명인 방법. 울타리 치고 뭐 치고? 울타리 일단 쳐. 이게 경계예요. 경계. 그죠? 경계를 표시하는 거죠. 경계. 바운더리. 토지는 바운더리를 뭘로 표시해요?
필지. 명인 방법은 경계를 뭘로 표시해요? 울타리 하는 거지. 울타리. 그죠? 그럼 이 울타리 경계 안에 있는 뭐? 수목들은, 이 수목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두한이 거라는 거지. 두한이 거. 이 땅은 나라 거래도 수목은 두한이 아저씨 거라는 거지. 이걸 무슨 방법이라고 그런다? 명인 방법이라고 그런다. 수목은 명인 방법을 하면 따로 팔 수 있어. 따로. 그럼 이 두한이 아저씨가 요 수목 여기 망구리요. 요 망구를 팔아 못 팔아 이거? 팔 수 있죠? 뭐 해놓은 거 이렇게? 이걸 무슨 방법? 명인 방법을 해놓은 것. 명인 방법을 해놓은 거는 요 임야하고 별개를 하는 거지. 그럼 따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왜? 별개니까. 그럼 이걸 안 해놓으면, 이 명인 방법을 안 해놓으면 뭐가 돼요? 수목은 구성물이 되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아까 사과나무는 수목이었죠. 수목을 명인 방법을 안 하면 어떻게 돼? 명인 방법을 안 하면 구성물이 되는 거예요. 저게 뭘 안 하면? 명인 방법을 갖춘 거 안 갖춘 거? 안 한 때, 안 갖춘 때. 명인 방법을 갖춘 때, 안 갖춘 때. 요게 맥락이죠, 맥락. 여기가 포인트. 줄은 여기다 그는 거지. 그러면 누구 거야, 이거는? 토지의 구성물이죠. 그죠? 그럼 이건 누구 소유주? 토지 소유자. 누구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 그런데 여기다 뭘 갖추면? 명인 방법을 갖췄어. 두한이 아저씨가. 여기다 뭘 갖추면? 명인 방법을. 여기는 안 갖췄죠? 안 갖춘 때. 여기는 뭐 한 때? 명인 방법을 갖춘 때. 갖춘 수목. 뭐를 갖춘 수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예요? 두한이 거예요? 예. 명인 방법을 한 사람 거. 명인 방법을 한 사람 거. 명인 방법을 실시했다고 그래. 명인 방법을 실시한 자. 이걸 안 하면 누구 걸로 되고요? 토지 소유자 거로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도 이 부분이 출제 정답이었어요. 정답. 농작물은 언제 소유자다? 언제 누구 거다? 농작물은 성숙하면 누구 거? 경작자 소유. 언제나 누구 소유? 경작자의 소유로 돼요. 경작자 소유. 뭐를 안 해도 된다고요? 명인 방법을 갖춰요, 안 갖춰요? 안 갖춰도 돼. 이거는 수목은 갖춰야 돼. 수목은. 농작물은 뭐를 안 갖춰도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안 갖춰도 된다, 안 갖춰도. 안 갖춰도. 갖춰요, 안 갖춰요? 안 갖춰요. 안 갖춰도 누구 거예요? 경작자. 심은 사람 거예요, 심은 사람 거. 근데 수목은 뭘 갖춰야 돼요?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시험 문제지, 헷갈리니까. 안 헷갈리는 건 시험에 안 나와. 뻔한 거 있죠, 뻔한 거. 그런 거 시험에 내지도 않아. 근처도 안 와. 잘 이해 안 되는 게 시험의 맥락이에요. 잘 이해되는 건 안 건드린다고. 왜? 변별력이 제로인데. 그럼 이제 이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는 A 땅, 여기는 B 땅. 예, 저희 집사람이 유치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치원. 그랬더니 유치원 운동장이 적다고. 지금도 한 600평 되는데 더 키운다고 여기다 땅을 요만큼을 더 샀어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샀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A 거. 제 집사람 거죠? 예. 그리고 여기를 이제 방치했어요. 여기가 울타리거든요. 이렇게 울타리니까 여기를 방치했어. 여기를 방치했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께서 여기 땅을 놀리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쭉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누가 심은 거예요? 할머니가. 여기 할매가. 할머니가 누구 땅에다? A 땅에다가 사과나무 심은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기서 보상금이 나왔어. 보상금이. 수용돼가지고. 그럼 보상금은 누가 받아가요? 사과 나무값 나오죠? 토지값하고 나무값, 유실수값 나오죠? 보상금을 누가 가져가요? 토지 소유자. 이게 이거예요. 사과나무가 뭘 갖추지 않으면?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누구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로 돼요. 그래 보상금도 땅 주인의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뭐 한 거예요? 누구 땅에다 심은 거예요?
남의 땅에다 사과나무 심었죠? 이걸 죽서석 해준 거예요. 맞죠? 심은 건 할머니인데 돈은 여기서 가져가잖아. 땅 주인이. 그죠? 그래 할머니가 전략을 그 다음에는 바꿨어요. 여기다 뭘 심었어요? 파를 심었어. 파를. 쪽파를 심으시더라고 할머니가. 그때부터 쪽파 주인은 누구예요? 예, 이게 할머니 거예요. 이게 이 법리야, 이 법리. 그죠? 스피노자가 한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뭘 심는다고요? 사과나무 심는다는 말 있죠?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뭘 심어야 돼요? 농작물을 심어야지, 농작물. 자, 그래서 명인방법이라는 단어를 하나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명인방법. 이거 두한이 아저씨 얘기했어요. 명인방법. 울타리 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소유자 표시하는 거야. 그럼 명인방법을 한 거예요. 그 명인방법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수목. 수목이 내 거라고 알려줄 때. 그죠? 다음 2번. 주물과 종물. 물건의 분류는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를 하고 첫 번째는요. 물건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뭐하고 뭐로?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분류를 하고 두 번째는 주물하고 종물로 나눠요. 주물하고 종물. 큰 얼개를 잘 짜야 돼. 큰 얼개. 그래야 민법이 딱딱 틀이 맞아지면서 마디마디가 생겨요.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계세요? 물권에 뭐 공부하세요? 객체. 물권의 객체는 뭐였어요? 물건이었어요. 여기부터 데리고 오는 거. 여기부터 머리부터. 물권의 객체가 뭐라고요? 물건이죠. 그 물건을 어떻게 분류를 한대요? 물건의 분류를 부동산과 동산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물과 종물로. 세 번째는 부합물과 부속물로. 네 번째는 원물과 과실로. 오케이요? 큰 타이틀, 큰 머리부터 끄집어 나와야 맥락이나 마디가 잡혀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5월 달에 충분히 돼. 충분히. 자, 그럼 주물하고 종물 관계는 이런 거예요. 종물이 이름 뭐냐면 주물의 항시 사용을 도와주는 물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종물이라고 해요. 횟집에 딸려 있는 수족관. 수족관은 어디에 딸려 있는 거예요? 횟집에 딸려 있는 거죠. 그게 종물이에요. 수족관이 종물, 횟집은 주물. 그 다음 주유소에 딸려 있는 주유기가 있죠. 그죠? 그럼 주유기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주유할 때 필요한 거죠. 그럼 주유를 하려면 뭐가 꼭 따라와야 돼요? 주유기. 그걸 종물이라고 그래요. 다시 그래도 종물이란 뭐를 종물이라고 불렀어요? 1번에 주물의 무슨 사용을? 항시 사용을 밑줄이요. 항시 사용을 뭐 하는 것? 도와주는 물건. 항시 사용을 도와주는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종물이라고 그래요. 종물. 밥그릇에 있는 수저는, 밥그릇하고 수저는 주물, 종물, 여유 아니에요? 밥그릇 있죠? 수저 놓죠? 종물, 여유 아니에요? 네?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는 종물, 여유 아니에요? 주유기는 종물이죠? 예. 그러면 그걸 풀으려면 지금 종물의 정의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항시 사용을 뭐 하는 거? 도와주는 게 종물이에요. 항시 사용. 항시. 그죠? 간헐적으로 도와주면 종물이 아니야. 오케이. 그죠? 그럼 수저나 젓갈은 밥그릇에 종물 여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예. 수저나 젓갈 없이도 물 먹어 못 먹어? 먹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뭐 없이도. 수저 없이도 물 먹죠. 그럼 종물이 아니야. 항시 도와줘야 되니까. 그럼 주유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유기. 주유기 없이는 주유를 그래야 그게 종물이야. 왜요? 항시 도와주잖아. 오케이. 그럼 여관에 있는, 모텔에 있는, 이게 실제 우리 판례예요. 모텔에 있는 침대는 종물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왜 맥락이 있는 거냐면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이 호텔이
경매로 나왔어. 경매로. 그래서 B가 낙찰자가 이걸 경매로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호텔을 경매로 받았죠. 그럼 호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침대가 들어있죠. 침대하고 침구류 들어있죠. 침대가 이 호텔의 종물이냐고. 이게 종물이고 이게 주물이고요. 이게 주물이고 이게 종물이면 호텔을 경매로 받으면 호텔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 경락이는 호텔만 가져가요? 종물도 가져가요? 종물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말은 주유소를 내가 경매로 사면 주유소를 경매로 사면 거기에 붙어있는 뭐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주유기도 가져오는 게 주물하고 종물 이론이에요. 그러면 종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호텔을 경매받은 낙찰자는 뭐까지요? 침대까지 다 가져가는 거죠. 이 침대가 이게 200개다. 200개. 그럼 몇 개를? 200개를 낙찰자가 갖는 거죠. 그럼 이게 종물이 아니면 낙찰자 거야 A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어. 소유자. 지배관계가 바뀌죠. 그래서 주물종물을 따지는 거예요. 종물이냐고. 종물이면 누구 거야 이게? 낙찰자. 종물이 아니면 주인이 바뀌어. 200개에 대한 주인이 바뀌죠. 침대 하나가 50만 원씩 하면 금액이 달라져요. 종물이어요? 아니어요. 네. 숙제. 쉬는 시간에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수결로 그냥 결론 내리든가. 종물의 특징은 뭐라고요? 종물은 항시 사용을 도와주는 게 종물이어요. 그죠? 침대는 호텔의 항시 사용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요. 항시 사용을 도와주는 거면 종물이죠.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호텔 가면 침대 있는 거 써요? 침대 없는 거 써? 없는 거 온돌방 써. 온돌방. 그럼 저건 종물이? 오케이, 아니죠. 종물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시 언제나 도와주는 거. 언제나. 구별되셨습니다. 쌍괄호 3번 볼게요. 쌍괄호 3번. 주물 종물의 쌍괄호 3번. 주물을 처분하게 되면 딸려있는 뭐까지 따라가요? 종물도 같이 따라가죠. 이게 주물 이론의 핵심이에요. 주물을 뭐 하는 순간? 처분하면 딸려있는 뭐까지? 종물도 같이 처분이 되는 거예요. 다음, 부합물과 부속물. 부합은요, 부합은 건물에 부착시킨 화장실에 타일 있죠, 타일. 타일에 동그라면 타일을 부착시켰죠. 그럼 그 타일은 건물에서 떼어져 안 떼어져? 분리가 안 되죠. 분리가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건물에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구성 부분, 삼각형. 구성 부분이 되었다, 삼각형.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합되었다라고 그래요. 부합 별표. 따라서 부합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구성 부분일 때. 건물에 뭐가 되었을 때? 구성 부분이 되면 뭐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부합물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별표. 24의 기출, 27의 기출. 올해도 나왔어, 올해도. 부합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어떤 요건을요? 구성 부분이 돼야 된다고, 구성 부분이. 그다음 부속물은요. 글자 하나 차이죠. 글자 하나 차이야. 부합이냐 부속이냐, 그죠? 건물에 부착시킨 유리 자동문. 유리 자동문 있죠. 그건 떼어져 안 떼어져? 떼어져요. 분리해서 떼갈 수 있어, 이사 갈 때. 그거는 독립한 물건이죠. 건물의 가치를 증진해준 무슨 물건? 독립한 물건의 삼각형. 독립한 물건이면 뭐라고 그래, 이거는? 부속물. 구성물이면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건물에 있는 칠판은 뭐예요? 칠판은 부합이요, 부속이에요? 떼어질까요, 안 떼어질까요? 떼어지죠. 부속물. 그죠? 에어컨은 부속물 떼지죠. 자, 그럼 이 건물, 빌딩주가 있고요. 빌딩주가 있어. 갑이라는 빌딩주가 있고 세입자가 여기 들어오셔서 칠판을 붙였죠. 그럼 이 칠판은 건물주 거예요, 임차인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소유 관계가 바뀌었죠. 예, 그 논의가 부합물과 부속물의 논의. 네 번째가요, 원물과 과실. 사과나무에서 수확한 사과 있죠. 그 사과를 어디서 얻었어요? 사과나무에서부터 얻은 거죠. 그거를 원물이라고 그래요. 사과나무를 원물. 사과를 뭐라고 그래요? 천연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사과를 얻게 된 물건,
얻게 된 물건이 어디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사과나무를 통해서 사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사과나무를 원물, 사과는 뭐라고요? 과실, 천연과실. 두 번째요. 건물에서 세를 놓으면 임대료가 발생하죠. 그 임대료는 법정과실. 건물은 뭐라고 그래요? 원물. 임대료는 무슨 과실이요?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거기 밑줄이요. 과실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과실에는 천연과실하고 법정과실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젖소에서 얻은 우유. 우유가 바로 뭐예요? 천연과실입니다. 젖소는 원물. 야한 농담이 있는데 못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볼까요? 일물일권주의 원칙. 자, 지금 우리는 딱 한 단어 공부했어. 한 단어. 물권의 객체는 뭐라고요? 물권의 객체는 뭐라고요? 물건이죠. 이 한 단어 가지고 지금 1시간 한 거야. 물권의 객체인 뭐에 대해서? 물건을 첫째 어떻게 나눴어요? 부동산과 동산. 그렇죠? 부동산은 어떻게 나눠서 다시요?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로 부동산을 나눴죠? 다시 정착물을 어떻게 나눠서 정착물은 다시 어떻게 쪼개졌어요? 구성물인 것과 자꾸 안으로 들어가잖아 지금. 점점 들어가죠. 보이세요? 맨 처음엔 뭐 가지고 출발했어요? 물건 한 단어 가지고 했죠. 그러더니 물건이 뭘로 쪼개졌어? 부동산과 동산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나눠졌어요? 토지와 정착물. 정착물이 다시 어떻게 해요? 보세요.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겉에서 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주물하고 종물로. 세 번째는 부합물과 부속물. 네 번째는 원물과 과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건이 하나 있으면, 하나의 물건이 있으면 거기로부터 몇 개의 물건이에요? 한 개의, 두 개요, 한 개요? 한 개의 권리가 생기는 것. 이걸 무슨 주의? 일물일권주의. 오케이. 일물일권주의. 되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쌍걸 1번. 하나의 물건에는 두 개 물건이 성립해요, 못해요?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쌍걸 2번 원칙 보세요. 한 필지 토지에는 두 개의 소유권 밑줄이요. 한 개요, 두 개요? 두 개의 소유권이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죠? 양립이 뭐예요? 병존이 돼, 안 돼? 안 되죠. 땅이 몇 개면? 한 필지면. 땅이 한 필지면 두 개가 생겨요, 한 개만? 한 개는 성립해도 두 개는 성립할 수 없죠? 이게 일물일권주의. 민법은 말을 쉽게 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어렵게 하는 과목이라니까. 이거 쉽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주 쉽게 하면 뭐라고요? 물건 한 개, 권리 몇 개? 이래야죠. 근데 이렇게 안 하잖아, 말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가? 두 개의 권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학문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예외가 있어요, 3번.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는. 전부요, 일부요? 일부 별표, 일부. 거기 쓰대 일부의 별표. 21의 기출, 21의 정답. 21의 정답, 사법고시 정답, 간평사 정답. 똑같아요. 한 필지 토지 전부요, 일부요? 일부에. 용익물권은 성립돼, 안 돼? 할 수 있어요. 바로 전세권. 부동산 일부에 전세 놔요, 못 놔요? 놓을 수 있죠. 방 일부에다 전세 놓을 수 있잖아. 예. 그럼 일부 밑에다가 거기다요. 일부의 전세권, 용익물권은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성립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일부에다가 저당권은 생겨, 안 생겨? 안 돼요. 일부에, 땅 일부에 저당 잡혀요, 못 잡혀요? 그게 시험 문제야. 그게 우리 시험 문제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상상을 하시면 돼, 상상을. 여기 땅 1000평 있죠? 1000평에다가 아버님이 농협에다가 대출을 받았어, 대출을. 오케이요? 농협에다가. 그리고 돈 2억을 꿨어, 2억을.
한 필지 어디에다 담보로 잡혀야 돼? 어디를? 한 필지 전체에다 잡혀야죠? 전체를 잡혀야 되는 거지. 어디에만? 요 일부에만 잡히는 건 돼, 안 돼? 분필을 해야지 그거는. 그걸 뭐 해야 돼요? 분필을 해야만 설정이 되는 거지. 분필을 안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분필을 하기 전에는 여기다 설정할 수 없어요. 따라서 토지 어디에다가요? 일부에다는 저당을 잡혀요, 못 잡혀요? 저당은 못 잡히는 거지. 만약 요 일부에다가요. 여기부터 일부, 여기 전부요, 일부요 지금? 분할한 거야, 안 한 거야 지금? 분할 안 했죠? 여기 일부 있죠, 여기? 여기 일부 있죠? 여기 사과나무 심었고요. 여기 사과나무 심었고 여기는 배추 심었어, 배추. 근데 사과나무 심은데 여기 분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요 사과나무에다가 여기에다만 뭐를요? 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랬다 이거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갚게 되면 농협은 여기를 경매하죠. 지금 분할이 됐어, 안 됐어? 분할이 안 됐죠? 분할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에다 저당권이 인정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못 갚으면 경매하죠. 경매하면 낙찰자가 이걸 가져갈 거 아니야. 낙찰자가 가져가죠. 땅이 몇 개야 지금? 한 개인데 주인이 두 개가 되면 안 되지.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어디에는? 일부에는 분필을 하기 전에는 저당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소유권은 생겨, 안 생겨? 그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또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민법은. 민법은요, 이 쉬운 거 하나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안으로 들어가셔. 그럼 이제 따져보세요. 한 필지 어디에? 한 필지 전부에는, 한 필지죠? 소유권 몇 개가 생겨야 돼? 한 개에 뭐가 생겨야 돼요? 소유권. 한 개 소유권 생겨야죠? 두 개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당근이지. 이거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으면 잘 알아요. 왜요? 심플하거든. 근데 한 필지 어디에요? 일부에. 한 필지 일부에. 전세권은 성립해요, 못 해요? 용의물권은 되죠? 문제는 한 필지 일부에 뭐가요? 소유권 돼, 안 돼? 소유권. 요 땅 여기요. 아까 여기요. 사과나무 심었죠? 여기 지금 분할한 거야, 안 한 거야? 분할 안 했죠? 여기에만 소유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안 되는 거죠? 땅이 몇 개야 지금? 한 개인데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돼? 여기는 아빠 거, 여기 아들 거. 안 되는 거죠? 아들이 가져가려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죠, 분필을. 그래야 소유권이 생기는 거지. 근데 분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상태에는 소유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저당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분필 했어, 안 했어? 안 세요. 안 되지. 이게 시험 문제. 한 필지 어디에? 일부에는 뭐가 성립할 수 있어요? 전세권은 성립해도 뭐는 성립할 수 없다고?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생길 수 없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오케이. 자, 우리 지금 한 단어 있어, 한 단어. 물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건이에요. 그 물건을 이렇게 지금 4개로 나눠가지고 판을 만들었어요. 자, 하나 주제 맞췄습니다. 자, 쉬셨다가 물건 종류 보실게요.